영화 씹어먹기 제63회 1부 수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휴를 맞이해서 집에서 먹고 자고 하다가 어제 산 타고 온 세이주입니다. 등산하셨어요? 네. 그냥 산책 코스로요. 그냥 언덕길인 거죠. 뭐 둘레길 이런 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한번 걷고 왔어요. 드디어 몸을 쓰시는 일을. 그렇죠. 너무 집에 있었더니 좀 바람 좀 쐬고 싶어가지고. 네. 근데 꽃가루가 꽃가루 너무 많죠. 장난 아니에요. 그 마스크 하고 다녀야 돼요. 네. 근데 올해는 유독 꽃가루가 많이 여기저기서 많이 날리는 것 같아요. 그런가? 네. 지금 길에도. 제가 생각하기엔 뭐 이건 추측이지만 네. 이팝나무라고 아세요? 이팝나무? 아니요. 조팝이 아니라 이팝이에요? 조팝나무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팝나무라고요. 지금 제가 추측하기론 이 한국에서 아주 그 가로수 이거 시스템을 네. 전면으로 바꾼 것 같아요. 보면 요즘 가로수가요. 차 다니는 양쪽에 있는 가로수들이 흰색이에요. 잘 보시면. 아 맞아요. 예, 흰색 꽃이 달려 있는. 하얀색 꽃이 얇게 막. 벚꽃은 분홍색이잖아요. 네. 완전 흰색. 녹색이랑 흰색이 섞여 있는. 근데 흰색이 좀 더 많은. 가로수들이 지금 쫙 깔려 있어요. 거기서 나온 것 같다는 이거. 근데 이팝나무 가로수도 변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예전에는 소나무였을 때 있었잖아요. 막 소나무가 아니라 제가 기억하는 처음에 플라토나스였어요. 그래가지고 송충이가 엄청 생겼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한번 은행나무로 싹 은행나무로 다 바뀌었다가 밟으면 이제 그 냄새랑 동네, 열매랑 막 이렇게 하다가 요새는 벚나무로 또 되게 많이 바꿔가지고 벚나무 봄에 가는 길에 이팝나무로 지금 다 깔렸어요. 벚나무더라고요. 제가 저희 동네도 지금 가로수 이팝나무로 싹 깔고 이팝나무 축제를 해요. 심지어. 네, 지금 이팝나무 축제가 하고요. 어느 동네가? 이 동네가요. 이 동네가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이번 주에 며칠 전에 청주를 갔다 왔는데 네네. 그 청주 가는 길도 전부 이팝나무로 쫙 깔려 있더라고요. 갖고 이게 국가적으로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지금 이팝나무가 아마 전국적으로 굉장히 예쁘게 잘 펴 있습니다. 갖고 제가 이제 처음에 궁금해서 이제 저희 큰아버지한테 이 같은 동네에 사시거든요. 네. 갖고 같이 길을 차를 타고 가다가 큰아버지 여기 동작구에 이제 이렇게 흰색 나무가 많네요. 저 뭐예요? 그랬더니 큰아버지가 내가 40년 살았지만 저런 나무는 처음 보네. 그리고 열심히 알아봤더니 이제 이팝나무였고, 근데 이팝나무인 걸 알아내자마자 다음 날에 이팝나무 축제 한다고 이렇게 이게 벽보를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깔았구나.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 꽃이 아닐까? 그 꽃에 근데 걔는 꽃은 무게감이 있어요. 근데 날아다니는 거는 민들레 꽃이 훨씬 그런 거 같은 거. 그런 먼지 같은 게 날아다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엄청 많더라고요. 네, 이게 저희가 사는 동네 같은 경우는 집 근처에 네네. 뭐 녹색 지역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가루나 이런 게 엄청 날아다녀가지고 현관에 이렇게 쌓이더라고요. 맞아요. 쌓일 정도요? 네. 아니 눈처럼 날라서 들어와요, 얘네가. 날라가 들어오고요. 심지어 걔네들끼리 그 합체를 해요. 그래서 점점 커져요. 이게 먼지 덩어리처럼. 맞아요. 근데 올해는 유독 그게 심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많이 날아다니고 이상하게. 그래서 민들레를 좀 많이 심고 옛날처럼 약을 안 쳐서 그런지 얘네가 좀 많이 자란 것 같더라고요. 이거 영화하면 재밌겠네요. 꽃가루의 침공. 꽃가루가 습격하고 막 외계에서 온 꽃가루인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합쳐지면 나중에 되게 커지는 거죠. 그럼 이팝나무에 대항해서 K-팝을 듣고 막 죄송합니다. 아직 개그를 이제 하실 정도의 나이가 되셨군요. 죄송해요. 네. 어떻게 이팝나무는요 나무꽃이 바바를 닮았다고 해서 이팝나무라 부른다고 하네요. 네, 바바를 네, 맞아요. 이렇게 예뻐요. 오돌도돌하게 많이 달려 있어요. 네. 그러네요. 자, 뭐 저는 정말 대단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번에 저 그 중간고사였거든요. 주말에. 학생이시죠? 드디어 보셨군요. 중간고사여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자친구 부모님 이렇게 놀러 가셔서 집을 좀 그 강아지 좀 봐야 돼서 청주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시험을 토요일 날 보는데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운전을 하고 청주에서 왔다고요? 네, 운전을 하고 서울로 일산 가서? 일산까지 시험 보러 갔다가 일산에서 시험을 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DJ 샤인이라고 드렁크 타이거 그 형이 결혼을 해요.
예, 시험을 보고 결혼식을 갔다가 예, 애프터 파티를 한다 그래서 술을 좀 한 잔 먹고 만취를 했죠. 왜냐하면 새벽부터 운전을 했잖아요. 술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이미 제 정신은 집에 가서 자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육신도 이제 집에 가서 자고 영화를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 시험 공부하고 청주 갔다 오고 뭐 이런 일들을 해서 네네. 시험 다 끝나신 거죠? 네, 시험 끝났죠. 그래서 이제 녹음 날 따끈따끈하게. 네, 녹음 날 영화를 보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게 사실 영화라는 게 재밌게 봐야 되는데 네. 이 힘들었구나. 이미 다 지치고 이제 뭐 이렇게 어떤 단계에서 보니까 참 재미없을 거라고 감흥이 생각했어요. 없어요. 정말 재미없게 보겠다. 오늘은 진짜 나의 최악의 날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영화 얘기는 이따가 이후에 하죠. 해서. 네. 네. 어떻게 되나요? 저는 아까 꽃가루 얘기해서 안 그래도 저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김포집이 네. 작년에 그 돌보지를 않아가지고 네. 그 집의 전체 면적의 반이 정원이에요. 네. 와. 그래서 그 아빠가 원래 야생화 같은 거를 좋아하셔가지고 네. 온갖 종류의 뭐 가실수와 꽃들이 다 네네. 심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입구 쪽에는 등나무도 이제 큰 게 하나가 있고 네네. 복숭아 나무에 장미 덩쿨에 막 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원래 겨울에서 봄이 될 때 조금 가지 쳐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새싹이 났어야 그렇죠. 좀 깨끗하게 예쁘게 났을 텐데 그 단계가 없이 얘들이 만개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글이 된 거예요. 정글 씬 찍을 때 거기를 좀 이용하면 네, 되겠군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집에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어버이날을 맞아야 엄마의 이제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삼남매 다 출동하고 총출동. 예, 제부까지 다 가서 땡볕에 시작해서 비가 올 때까지 그걸 정리하고 왔는데요. 진짜 잡초 잔디 깎고 토끼풀 뽑고 잡초 뽑고 그것만 했는데 거의 무덤만한 그 잡초 덩어리가 3개가 나왔어요. 와. 그러고 나무들 다 전지해주고 이렇게 해서 올 때 되니까 조금 이렇게 깨끗해지기는 해서 마음은 되게 뿌듯했는데 4시 전부 이제 근육통을 얻고 그러니까요. 와서 이 정원 있는 몸살이 집이요. 나서. 관리하기 진짜 어려워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아파트 생활했던 사람들은 그쵸. 그거는 못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하도 해서 웬만한 건 잡초하고 이제 풀은 구분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알아서 뽑는데 동생들은 와가지고 이건 뽑는 거야 안 뽑는 계속 거야를 물어보고. 이제 확인을 받고 그러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는 가서 확인해주고 와서 또 내 거 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지금 다리가 흡사 네. 그 보드 처음 타고 왔을 때의 그 다음 날 같은 계단이 두려운 그런 상태예요.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 네. 네. 그 구규림 있잖아요. 구규림인가요? 그 나라 땅 있잖아요. 네. 산. 네. 거기서 산나물 채취하는 게 불법이라네요. 불법이죠. 전 몰랐어요. 네. 뭐 불법이에요. 엄청 그 벌금이 비싸더라고요. 근데 되죠. 사실 그러니까 몰래 하시기는 하는데 네. 그리고 구규름이라고 해도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은 이제 아름아름해서 하는데 왜 관광버스 타고 와가지고 막 채취하는 네. 사람들 때문에 그런가? 그런 거를 되게 코스처럼 여기면서 와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지금 저희 집만 해도 김포가 약간 시골이다 보니까 네네네. 아까 말했던 민들레가 정말 민들레 꽃이 제 주먹만하게 컸더라고요. 이게 정글이 돼가지고 근데 민들레도 한참 몸에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막 들어가고 아주머니들이 집 안에까지 그 비닐봉지 들고 와가지고는 막 이렇게 아. 다 캐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진짜 씨가 마르거든요. 길거리 길거리 그래가지고 가로수에 있는 은행나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털면 안 돼요. 털면 안 돼요. 떨어진 걸 그래요? 짓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위 있는 거를 막대기 장대라든가 걸 쳐서 털어가면은 그거는 근데 그러시는 절도예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도 텔레비 보다가 그걸 보고 나 몰랐었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갖고 구규림은 이렇게 예, 그래서 보호 그, 차원에서, 보호 차원에서 못하는 건들면 안 게 맞는 것 되는구나.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산나물 채취를 할 때는 그럼 내 땅이어야 되는 건 내 산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상이거나 허락을 받았거나. 이게 권리를 캐도 된다라고 이양받았거나. 확인을 받은 곳이거나. 산나물을
그래갖고 산나물 캐려면 이제 산에 하나 있어야 되는구나 하고 산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죠. 꼭 산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나물들이 이제 집 뒤쪽에 주변이나 이런 데도 자라거든요. 네네. 그리고 사람 손 안 닿는데 자라는 애들이 있고 또 이제 조금 더 밝게 햇빛 네. 많이 보고 해야 잘 자라는 애들이 있어서 그거는 얼마 뭐, 전에 집에 예. 갔더니 이제 두릅을 주시는데 두릅이 엄청 비싸대요 지금. 네. 그래갖고 두릅이 이게 맛있겠다. 손바닥에 이렇게 쭉 1년 놓는 거 그만큼이 10,000원. 막 이 정도라고 맞아요. 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두릅을 그리고 먹어보니까 비싸단 얘기를 듣고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 그냥 먹었으면 안 먹었을 텐데, 아니 뭐야 이거 뭐 야채 아. 뭐 채소야 뭐 이러면서 안 먹었을 텐데 이거 비싼 거야 같다. 그리고 장을 갔어요. 장에 5일장을 놀러 갔는데 그 두릅 팔더라고요. 근데 진짜 손바닥에 10,000원에 팔고 네, 있는 거예요. 맞아요. 뭐, 와 진짜 비싸구나라고 했어요. 또 그걸 느끼고 근데 이제 결혼식 뷔페를 갔는데 두릅이 있어요. 두릅이 있는 거예요. 그거 비싸다는 거 아니까 두릅만 원래는 먹었구나. 안 먹을 두릅을 갖다가 막 퍼와서 막 이거 비싼 거야 하면서 제가 광고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 사람들도 아니 이게 비싼 거야 이러면서 그래도 안 먹을래 막 이러고 아니 진짜 비싼 거라고 너 장 가서 이거 한번 사봐 네, 맞아요. 지금 먹어야 돼 지금 제철이야 이러면서 먹이고 막 그랬네요. 어쨌든 이게- 두릅 많이 드시고 비타민 많이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되게 좋아하거든요. 반농담조로 이제 네. 우리나라도 힘들어져서 가난한 사람들이 야채 섭취를 못하고 네, 맞아요, 맞아요, 몸이 지금. 안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되게 쉽게 했었는데 네. 지금 현실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지금 그 마트 한번 가면 그 녹황색 채소 사는 게 진짜 물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엄마가 요번에 오시면서 미나리 뭐 시금치, 상추도 이제 첫 네네네. 수확한 거 뭐 이런 거를 잔뜩 가져다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주말에 있으면서 잘 먹었는데 좀 싸가지 올 걸 그랬네요. 한 네. 셋씩 갖다 주려고. 아니 근데 진짜로 제가 이제 사실은 이 야채를 안 먹게 될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많이 못했는데 못 먹게 될 거라고. 못 먹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양파가 있잖아요. 양파가 지금 비싸졌어요. 비싸요. 그래서 양파는 이제 카레 할 때도 넣고 여러 군데 볶음 할 넣죠. 때도 네. 많이 양파는 먹죠. 진짜 네. 이 단맛을 내는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네. 넣거든요. 양파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양파를 못 먹고 음. 양배추로 그걸 대신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재료들 카레를 할 때도 양배추를 넣고 뭐 딴 거 할 때도 양배추도 다니까. 양배추를 넣고 좀 비슷한데 좀 질감은 다르긴 네. 하죠. 그렇게 양파를 안 사고 양배추로 대치를 하면서 요리를 하면서 되게 서럽더라고요. 내가 이 양파 하나 못 사서 아이고, 네. 양배추를 사야 되나? 왜냐면 양배추는 한 통으로 사면 이제 1,500원이에요. 근데 그죠. 양파는 지금 한 알에 1,000원이에요. 한 맞아요. 알에. 네. 비싸구나. 근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저번 주인가 5일장 갔다 왔거든요. 시골 5일장. 세상에나 거긴 모든 야채가 다 싸더라고요. 맞아요. 마트가 처음에나 이렇게 싸고 뭐 모든 종류가 다 있고 마트가 싸지 이랬지. 않아요. 비싸요. 마트가 야채가 너무 비싸요. 그리고 마트는 묶음 판매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낱개로 팔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양파도 뭐 네. 1,000원이어도 뭐 살 수는 있겠는데 망에 몇천 원씩 해서 팔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게 다 못 먹고 썩어서 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혼자 사시는 분들 근데 특히 그렇죠. 시장에 가면 아저씨한테 이제 흥정 잘 그렇죠. 하면 한 알도 팔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한 알에 조금 비싸더라도 차라리 그렇게 사서 그렇게 먹는 게 사는 맞죠. 예, 조금 맞는 것 그리고 같아요. 가까운 거리에 있어 자주 사서 먹는 게 예, 그쵸. 신선하고 좋고. 국내에서 근데, 양파가 제일 유명한 곳이 무안이잖아요. 네네. 무안에 가시면은 양파 하나에 뭐 100원에 팔 때도 있고요. 무안을 가야겠네요. 정말 싸게 팔아요. 근데 거기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무안 갔다가 무안에 양파 100원에 갔다 달라. 오는 차비는 네. 계산해야 돼. 왜 그러냐면요. 예. 그거를 네. 제가 말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동네 주민들이라든가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 무안에다가 전화를 해서 택배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한 박스를 받아가지고 나눠버리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훨씬 싸요. 거기서 음. 그게 거기서 아름아름 무안에서는 같이 지내는 사람이 많으면 그렇게 음. 하는 것도 좋겠네요. 그러니까 예. 그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음. 무안에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국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되게 비싸다고 이제 네. 양파도 비싸다고 난리 칠 적에 무안에서는 너무 싸서 이거 더 이상
뭐 팔아봤자 이득이 안 남는다고 갈아엎어서 갈아엎기도 네. 하고 길거리에다가 무슨 벽 쌓듯이 양파를 네. 쌓아가지고 버린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런데 음. 서울에서 비쌌거든요. 이통 과정에서 몇 배가 뻥튀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도 그쪽 하죠. 지역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택배를 받거나 뭐 양파 즙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싸요. 네. 어쨌든 최근에 뭐 저처럼 양파 대신에 다른 재료를 쓰신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특히 주부들은 뭐 진짜 100원이라도 아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일단 양파값, 야채를 우리가 못 먹게 된다? 생각도 못 해봤는데 어느 느낌이냐면요. 지금 닭 있잖아요. 네. 네. 닭을 제가 뭐 3마리에 10,000원 이런 식 할 때 많이 사거든요. 네. 3마리 10,000원에 닭을 샀어요. 그러고 나서 딸기를 샀는데 딸기가 요만큼에 8,000원. 더 뭐 맞아요. 심지어 이제 네. 이렇게 팩 하니까 하나에. 더 비싼. 닭은 3마리면 솔직히 한 마리 볶음탕 해 먹고 또 한 마리 볶음탕 세 번째 볶음탕 해 먹으면 엄청난 양이잖아요, 사실. 그쵸. 근데 이 채소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야채나 채소들이나 과일들은 너무 비싸서 오히려 섭취를 못 하고 오히려 이제 그 비타민제 약이 더 싼 네. 상황이 그쵸. 벌어지니까 뭐 한간에는 이제 흡수가 안 된다는 그런 약을 먹으면서 버티는 과일 못 먹고 이런 참 그러게요. 그 상황인 거죠. 천연 비타민, 천연 야채는 천연 채소나 천연 과일 뭐 그런 데서 먹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합성 비타민을 먹으면서 버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요. 심지어 태양도 잘 안 보는 사람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긴 한데 맞아요, 그쵸? 태양. 예. 비타민 E가 부족한 거를 알약으로 먹잖아요. 네네, 그러니까요. 생성을 안 하고 몸에서. 그거는 약을 먹어서 안 된다는데 이거 햇빛을 무조건 봐야 된대요. 맞아요. 그래요? 네. 네네. 비타민 D도 하긴 몸이 움직여서 이걸 활성을 작용을 해야 되는 건데. 몸에서 합성하는 그래도 산에 갔다 거하고 오셨으니까 이제 약으로 봤네요. 이제 섭취하는 네. 거하고는 네, 차이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산은 어디 산 갔다 오셨나요? 동네에 있는 산 갔다 왔어요. 아, 그냥. 이름 가까운 거리로. 이름 없는 산. 이름을 기억 못 하겠네요. 제가. 이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름은 있는데 이름은 있을 텐데 네, 이름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쓱 갔다 온 관심이 곳이라 없는?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죠. 저도 뭐 산을 좋아하지만 제일 많이 간 산은 동산이에요. 네. 그리고 도봉산 갔다 오고 뭐 설악 뭐 저기 서울에서는 이제 관악산 이렇게 갔다 오면 네네. 관악산 꼭대기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 바위가 쫙 제일 끝에는 바위를 타고 바위 등선을 타고 가게 돼 있는데요. 네네.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람이 눈으로 힐링을 한다는 걸 거기서 또 느꼈어요. 와,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뭐 그쵸. 힘든 걸 올라가고 산이 그리고 거기 이렇게 있어서 회색만 간대잖아요. 보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파랗고 그 나무에 저는 그 고목의 짙은 고동색 그 네네. 색이 맞아요. 나무의 그 파란 이파리색하고 이렇게 섞인 그 색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만 딱 보고 와도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칠판이 녹색인 이유가 눈의 피로를 덜기 위해서. 피로를 덜고 녹색은 진짜요? 참 좋은 네. 거죠. 진짜 그래서 그 색깔인 거예요? 네. 어. 그래서 녹색으로 깔고 흰불 생각해 보세요. 검은색으로 했으면은 더 분필에서 까만색 잘 보일 칠판도 거잖아요. 있잖아요. 네. 근데 학교에서 녹색 칠판을 그래서 피로가 녹색으로 쓴 거예요. 예. 피로감이 덜어져서. 그러면은 그 분필 가루 날리고 먹고 하는 거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보이는 것만 뭐 방법이 그때는, 없잖아요. 근데 요새는 뭐 다 그 펜으로 쓰시는 거 지금 같더라고요. 펜으로 네. 하잖아요. 물분필로 하죠. 네, 네. 네. 화이트 펜에다 해서 음. 기계로 닦고. 네. 그래도 저 다니는 방통대는 다 분필이더라고요. 아직까지. 아 그래요? 네. 어. 뭐 많죠? 근데 요즘에 분필을 많이 안 쓰시는 게 이제 저거 내려오잖아요. 그 PPT로 거의 PPT 하니까. 요. PPT로 하니까 요즘에 뭐 분필 쓸 일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 있었어요. 선생님이 칠판 끝에부터 끝에까지 빼곡하게 판서를 하세요. 네. 그러고 나서 얘들아 적어라고 하면 네. 애들이 핸드폰에 딱딱 찍고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그렇죠. 핸드폰을 찍죠. 요즘엔 요즘에 기술이 좋아져서 그렇죠. 딱 찍으면은 글자를 변환시켜주는 어플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예, 그렇죠. 정말 깔끔하게 딱 사진 찍어주니까. 사실 분필은 저한테는 이게 던지기용, 학생 맞히기용이라는 기억이 있는데, 네, 던지잖아요. 학생 네. 맞추고 이렇게 정수리 딱 맞추면 선생님들 그 어떻게 조준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한두 번 던져보는 솜씨가 아닌 그럼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쫙 하다가도 소리 듣고 뒤에 하다가 매달린 것처럼. 바로 그 뒤로 팍 던지면 떠들고 있던 학생 정수 여기 딱 맞죠. 아야. 아니 하면서. 근데 오죽하면 그걸 던지겠어요. 저는 뭐 꼭 선생님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제가 교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진짜요? 한번 실습 나가서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제어가 안 돼요. 제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던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선생님의 그 마음은 조금은 이해가 가요. 선생님들 오래 하시면은 영화 원티드처럼 분필을 휘어서 맞추기 하고 이런 게 생기겠다. 그런 생기죠. 그럼요. 선생님들 제가 보면은 그러니까 정말 악독한 선생님들 많잖아요. 많죠. 때리면서 웃는 분들, 네. 하면서 때리는 분들 많거든요. 진짜 변태같이 네, 그 맞아요. 본인의 그런 욕구를 그렇죠. 애들에게 푸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런 사람들한테 말을 더 잘 듣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상황은 자꾸 그런 식으로 흘렀던 거죠. 저는 학생들이 오히려 좋으신 분들한테 말을 잘 들었으면 그러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줄었을 텐데 학생들이요 진짜 악마 같아요, 악마. 저는 솔직히 학교 다닐 때 저희 반 친구들이 진짜 악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보면 딱 알잖아요. 선생님 중에서 만만한 선생님한테 막대하고 무서운 선생님, 무서운 선생님한테 벌벌 기고. 그래갖고 저는 이제 성악설인가 그거를 좀 주장하거든요. 모두가 악하게 태어나서 교화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걸 냅두니까 애들이 그냥 막 나가요. 반에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 있잖아요. 네.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이 얘들아 좀 조용히 하자. 선생님이 아무 말 안 하니까. 선생님은 계속 수업만 해요. 혼자서. 애들은 미치듯이 떠들고. 근데 그거는 선생님한테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애들은 선생님이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신경 안 쓰는 그러니까. 거죠. 근데 그러면 포기를 하면 안 되지.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좀 조용히 좀 하자 이렇게 몇 명이 얘기하잖아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냥 막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많이 봐와서 저는 솔직히 그냥 그럴 바에는 미친 듯이 웃으면서 때리는 이 선생님이 현명하다는 생각도 좀 약간 들고. 근데 정말 되게 좋은 선생님의 말은요. 그런 애들도 잘 들어요, 사실. 근데 그러니까 부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네네네. 있는 거죠. 카리스마가 있는 선생님이 있고, 진짜 포기하는 선생님이 있고, 네. 애들한테 지는 선생님이 있고, 그다음에 무조건 때리는 선생님이 있고, 그 종류가 되게 다양한 거기는 한데. 어찌 됐거나 가르치는 기술이잖아요. 그거는 선생님이 조금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학생도 선생님을 존경하고 말을 잘 듣고 이제 본분인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만 그죠. 사실 중고등학생 얼마나 그 막 피 끓는 나이예요. 그리고 그걸 거기다가 가둬놓은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 교육 체제 자체가 그렇고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제가 학창 시절에 되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선생님한테 되게 깐족거렸던 그런 일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깐족거리고 싶을 나이죠. 네, 근데 뭐든지 왕성하고 내 마음에 호기심도 그 선생님이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네네.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으로 클레임을 걸었던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은 애들이니까 귀엽게 봐주고 넘어간 것도 있고 물론 제가 막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하지도 않기도 했기는 하지만 어찌됐거나 그런 밸런스 자체를 잘 맞추는 것도 선생님의 약간의 노하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눌 영화 생각이 나는 게 폭력으로 저스티스를 구현한다. 뭐 이런 느낌이 드니까 영화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네. 빨리 영화 얘기 들어가죠. 네. 그러면은 잠시 후에 2부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전에 여러분 사연 좀 보내주세요. 정말로 사연 저희가 혼자 떠들기도 힘들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욕을 좀 시원하게 써서 보내주십시오. 상처받게.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나요? 네, digestcine@gmail.com입니다. 네. digestcine@gmail.com. 네. 네. 네,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중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을 기대하면서 2부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곡 1인칭 시점을 발표한 클라시코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화 씹어먹기를 듣고 계십니다.